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감사드립니다. 2012년 2월 러시아 남극 탐험대는요, 빙하 밑에 존재한다는 보스토크 호수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빙하 아래 3km 이상의 구멍을 뚫어서 드디어 이 미지의 호수에 도착하게 됩니다. 먼저 이 보스토크 호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 선진국들이 재빠르게 남극에 진출하면서 기지를 건설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러시아는 상당히 평평했던 보스토크 지역에 자신의 기지를 건설하게 되죠. 이곳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외딴 곳에 위치한 아주 쓸쓸한 연구시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1996년쯤에 이 기지 밑에 거대한 호수가 존재한다라는 아주 믿기 어려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실 좀 의아합니다. 이 보스토크 지역, 그러니까 남극에 있는 이 지역의 평균 온도가 영하 55도예요. 그런데 그 밑에 어쩌면 0도씨면 물은 다 얼어버려야 하는데 호수가 존재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러시아 과학자들이 1964년에 얼음 위에서 폭약을 터뜨려서 반사되는 파동을 수신한 결과 깊이 3,700m 아래에서 반사된 이상한 그 반사파가 수신이 됐다는 걸 알게 되죠. 이후에 이 밑에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항공 얼음 투과 레이더 관찰 그리고 고도의 측량법을 이용해서 드디어 1996년 남극 보스토크 기지 빙하 밑에 두께로 4km 정도 되는 얼음이 있고 그 얼음 밑에 다시 호수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 호수가 있었는데 이 위에 두꺼운 빙하가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차단하고 호수가 얼지 않도록 그리고 내부의 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지해줬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호수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호수의 크기를 보니까 길이가 약 230km, 너비는 50km, 수심은 500m 미만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크기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라남도 크기보다 좀 더 큰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견된 보스토크 호수는 이 남극 대륙이 얼음으로 얼기 시작한 150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때 이후로 이 외부 지구의 지상과 완전히 격리가 돼서 남극이 얼어붙을 당시의 정보를 고스란히 간직한 아주 신비의 곳으로 남아버린 거죠. 호수 안에는요, 지구 민물 호수량의 약 5%나 되는 상당량의 물이 흐르고 있고 빙하에 덮여지니까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 안의 산소량이 지구의 평균보다 약 10배에서 20배를 초과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이 생물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알고 있는 생물과는 다른 독자적인 진화를 이룬 새로운 생명체의 발견이 기대되고 있는 곳이었어요. 러시아 연구팀은요, 30년 이상 이 얼음 밑을, 빙하 밑을 파내려가는 시추 작업을 벌였습니다. 아니 얼음 뚫는 걸 그렇게 오래 하냐 싶지만 그러니까 3,000m, 3km까지는 비교적 쉬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밑으로는 얼음의 온도가 용융점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온갖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2년 2월 그들은 드디어 3,700m까지 내려가서 거의 밑에 있는 호수의 수면에 닿는 것에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일이 발생합니다. 8명으로 이루어진 탐사팀이 빙하를 뚫고 내려가서 호수에 아주 가까워지면서 갑자기 통신이 두절된 거예요. 지상에서 있던 팀은 며칠 동안 필사적으로 이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통신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상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죠. 이후 5일 동안 지하에 있는 탐사팀은 연락 두절, 실종 상태가 됩니다. 지하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룹 중 한 명이었던 안톤 파달카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첫날 탐사대는 이 호수의 수면에 드디어 도착한 데에 대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예비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러다 지구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거대 생명체와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예상하지 않았던 일은 아니에요. 남극에서는요, 지구상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아주 희귀한 생명체가 실제로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탐사팀은 눈앞에 마주한 이 생명체의 크기에 먼저 놀라게 되죠. 생김새는 거대한 문어와도 같이 생겼는데 다리는 14개였고 약 10m 정도의 길이였다고 해요. 문어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을 했고 또한 상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먹이를 다리로 휘어감아서 잡은 후에 타액을 주입한 후에 마비시켜서 주둥이를 이용해서 토막을 내서 분해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 생명체는 탐사팀에 의해 46B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46B가 탐사팀의 통신기를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연락이 두절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이제 촬영했던 화면을 보고 나서 보니까 이걸 그 통신기를 파괴한 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체가 무전기라는 게 뭔지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파괴한 것이라고 살아남은 박사는 주장합니다. 자, 그렇게 대원 1명을 잃었고요. 남아있는 7명의 대원들에게는 탐사도 탐사였지만 이 생명체와 맞서 생존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46B에는 일반 문어와는 다른 또 다른 공격 기술이 있었는데요. 이 먹물을 뱉는 그 깔때기와 비슷하게 생긴 기관에서 독을 방출해요. 그래서 5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상대를 마비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공격으로 안톤 박사의 친구였던 빈도그라도프 박사가 또다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생명체의 독 공격에 몸이 마비된 빈도그라프트 박사는 안톤 박사가 바로 보는 눈앞에서 이 생명체에 의해 머리가 잘리고 시신은 입으로 들어가게 되죠. 분명 문어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크기만 큰 거대 문어종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어에게는요, 자기가 보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본떠 가지고 그와 닮은 꼴로 몸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대부분 대형 포식자로부터 달아날 때 쓰는 능력이라고 해요. 또한 색소가 몸에서 분출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몸의 색을 변형시키고 근육을 수축시켜서 산호 속에 몸을 숨기기도 한다는 거 우리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스토크 호수에서 만난 거대 생명체 46B의 변형 능력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안톤 박사와 이 탐사팀들이 호수 안에서 생물을 채취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저 멀리서 이곳을 향해 오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동료 중에 한 명이 헤엄쳐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 다이버 옷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 존재는 바로 46B였습니다. 인간 다이버들의 모습으로, 그 변형된 모습으로 다가와서 또 한 명의 탐사원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후 한 여성 연구원이 도끼를 사용해서 그 생명체 다리 한 개를 잘랐어요. 손도끼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흥분한 이 생명체가 도끼를 다리로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한 차례 공격을 잘 피하고 그날 밤 탐사팀이 물 위에 아이스뱅크라고 부르는 빙하 위에서 자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생명체가 46B가 조용히 다가와서 다리를 뻗어 한 여자 팀원을 낚아챘고 질식사시킵니다. 여자 대원 또한 목숨을 잃었어요. 당시를 목격했던 팀원들에 의하면 이 생명체가 이전에 그 여자에 의해서 다리가 잘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집니다. 이후에 안톤 박사와 탐사팀은 다양한 전술을 시도했고 공격을 막아냈고 공격을 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이 생명체가 각각 자기도 다르게 대응하는 방식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즉, 고도의 지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5일간의 실종 시간 동안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기적적으로 생환에 성공한 나머지 5명의 팀원들은 지상에 도착하자마자 이 구멍을 지금 당장 폐쇄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그들은요, 그 엄청난 지능과 회복력까지 가진 생명체를 국제적으로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 발견에 대해 은폐를 결정하게 되죠. 이후에 연구팀은요, 호수에 접근하는 것조차 거부당합니다. 안톤 파달카 박사는 정부가 이 생명체를 이용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다가 러시아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요, 이 2012년부터 이뤄진 보스토크 호수 탐사에 대해서 과학적인 발견은 없었습니다 라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안톤 박사는요, 어떤 종류의 문어과 생물은 한 번에 20만 개의 알을 낳기도 하는데 만약 이들이 지구 바다에 도달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냐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지적했습니다. 2014년을 끝으로 더 이상 보스토크 호수에 대한 탐사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요. 현재 남극 대륙에는요, 약 70개에 가까운 빙원 아래 호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을 품은 채 남극의 빙하 그리고 그 밑 호수는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클릭하시면 토요미스테리 다른 영상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